네, 오늘 스토닉 1.4 가솔린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지금 기아차에서 프라이드가 단종이 되면서 그 뒤로 지금 후속으로 생겼다는 평이 조금 있는 차량이죠. 배기량이 1.4로 동일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프라이드의 경우에는 1.4 감마 엔진이 들어갔고, 지금 스토닉은 1.4 가솔린이 카파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카파 엔진이 모닉이랑 지금 스토닉 그리고 현대 i30 거기에 지금 세 차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카파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뭐 베스트 엔진에도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차 자체는 상당히 뭐 아담합니다. 뭐 별로 크지는 않고, 가격대 생각하면은 뭐 좀 크기에 비해서 비싸다는 감이 있긴 하는데 뭐 그거야 소형 SUV들이 다 뭐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우선 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솔린이다 보니 정차 중에는 좀 조용한 편이고, 물론 뭐 디젤 기준을 제 차가 우선 디젤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차 중에는 뭐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시끄럽지는 않은데 가솔린 치고는 약간 좀 소리가 좀 들어와요. 뭐 엔진 소음도 들어오고 진동도 조금씩 있고, 가솔린인 것 치고는 정차 중에 약간 좀 시끄럽고 진동도 조금 있는 편이라는 점 좀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차가 사실 시야가 되게 안 좋네요. 저는 보통 의자 시트 포지션을 높여서 타는 쪽을 좀 선호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너무 높이니까 뭐 아예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높여서 탈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 타는 거를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포지션을 낮춰서 타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다 보니 현재 시각 새벽 4시입니다 아직 뭐 움직일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잘 움직여 주고요. 별로 차가 원체 뭐 무거운 차가 아니다 보니 움직임 자체에는 엔진 배기량에 비해서 뭐 그리 안 나간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랄까 엑셀 반응력은 약간 좀 느린 편이기는 하네요.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엑셀을 끝까지 꾹 밟아도 별로 그렇게 속도가 잘 붙는다는 느낌은 사실 들지는 않아요. 그냥 뭐 조용조용합니다. 나긋나긋하네요. 오르막길에서는 상당히 밟아도 별로 좀 움직임이 굼뜨죠. 핸들 열선이 별로 좀 안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소음 수준은 그냥 적당합니다. 그냥 뭐 소형차 움직이는 그런 소음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아반떼보다는 약간 좀 하부 소음이 걸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봐야 뭐 역시 뭐 그렇게 좋다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일단 차량은 1400km밖에 안 뛴 거의 준 신차에 버금가는 컨디션이고요. 바깥 기온이 지금 6도가 나오고 있네요. 뭐 5월이라는 거를 감안하면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쌀쌀해요. 사실 낮에는 좀 더웠는데 저녁에는 쌀쌀하네요.
미션은 일단 자동 6단 변속기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코나 같은 경우에는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죠, DCT가. 신호 체계가 영.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가 그렇게 시야가 좋지는 않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준준형 세단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시야각이 좋다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후방각 자체는 괜찮아요. 예. 리어 와이퍼는 뭘 움직이나? 또 이제 아무래도 토션빔 차량이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 뒤쪽에서 좀 텅텅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하고요. 예. 나름 RPM을 꽉 밟고 있는데도 약간 좀 오르막길이어서 그런지 속도가 좀 잘 나고 있지는 않아요. 예, 뭐 딱히 가속감 같은 거를 뭐 할 차는 아니지만은, 예. 뭔 소린가 했더니 차선 그 소리구나. 예, ADS인가 그게 있다 그러더니만은, 예, 밟을 때마다 지금 삐빅거리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엔진은 막 터질 것 같은 소리를 내는데 정작 속도는 별로 안 나요. 난폭 운전하면 안 되니까. 예. 일단 정속 주행을 좀 위주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타이어를 못 보고 탔는데 지금 노면 소음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소리가 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뭐 예상은 되고 있지만, 승차감은 별로 기대할 만한 차량은 아니에요. 예. 아이고. 뭐 방직턱이나 뭐 요철이나 밟을 때마다 덩덩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뭐 의외라면 의외로 뭐 웅덩이 밟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소리가 시끄럽진 않네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물웅덩이를 밟으면 물 튀기는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나요. 막 카카카 하면서 막 물 튀는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웅덩이 밟아서 넘어가는 그냥 쫙 하는 소리만 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약간 의외인 점이네요. 시트 포지션이 좀 되게 좀 불편한데 앞에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SUV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산차 회사에선 지금 하나씩 다 나왔죠. 브랜드별로 현대에선 코나가 나오고 기아에선 스토닉이 나오고 쉐보레에선 트랙스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사실 포문을 처음 연 거는 트랙스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르노의 QM3였고, 그리고 QM3가 잘 나가니까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티볼리였고요. 코나랑 스토닉은 그보다 나중에 나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그 차들 중에서 SUV라고 부를 만한 차는 트랙스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차들은 뭐 말이 SUV지 실상 해치백에 가깝지 SUV라고 부르긴 조금 좀 민망하죠. 의외로 또 QM3가 지상고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차를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요.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사양도 느끼고 있어. ECM 미러가 달려있기는 한데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앉아줘야 되는 미러네요. 등급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카 쪽이 전체적으로 그린카보다 약간 좀 차량 급이 낮은 게 출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소카 쪽에서 대여해서 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주차가 사양되는 킬관을 파악했나 봅니다. 내렸네요. 지금 현재 계기판 속도 80, 내비상으로는 77km 항속 중이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없네요. 보통 그룹 버튼이에요. 완전히 눌리지도 않고 있어요. 버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백밀러에 지금 BSM이 들어가 있어요. 축구방 경고가 지금 있어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ECM 미러는 수동이면서 이거는 달려있네요. 또 좀 이상합니다. 옵션이. 축구광 감지 옵션 뭐 괜찮은 거 들어있고요. 이것까진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순간 좀비가 막 16점 몇, 뭐 20점 몇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오르막길에 접어드니까 또 뭐 훅 줄어들고 있는데 평지 항속 시에는 안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최대 수치가 30으로 뜨나 보네요. 예전에는 뭐 99.9까지 뜨는 것 같더니만은 아예 그냥 악셀링을 안 하고 퓨어 컷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30까지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잔진동이 거의 안 걸러지네요. 예, 뭐 그렇게 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승차감은 아니고요. 오히려 준수형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승차감이 좀 보이고 있고요. 확실히 저배기량 자연업계 가솔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오르막길에서 영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RPM을 제가 좁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5000, 과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6000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가 별로 잘 붙고 있지를 않아요. 오르막이 그렇게 심한 오르막이 아닌데 사양등은 되게 밝네요. 여전히 시트는 불편하고. 열심히 때려밟고 있는데 140 이상으로 속도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GPS상으로도 134 정도 찍히고 있고요. 뭐 과속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탑셀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리밋이 걸려 있는 것 마냥. 운전하십시오. 터널이 있습니다. 평지를 만나서 그런지 드디어 지금 140을 조금 넘어섰고요. 여기부터 이제 내리막,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아니 뭐 신호도 없는데 신호등속 카메라가 뜨고 있네. 내비가 지금 길을 완전히 잘못 알았죠? 다시금 밟아봐도 별로 그렇게 뭐 경쾌한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뭐 1.4 가솔린 100마력짜리 토크도 14.5인가 그렇죠. 뭐 차량의 재원을 생각하면 뭐 잘 나가는 거를 기대하는 것부터가 뭐 욕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답답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뭐 잘 나간다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전방에 카메라이 있습니다. 의외라면 의외랄까 그래도 생각했던 것만큼 답답하게 나가지는 않아요. 오르막길을 만나면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평지라든가 뭐 오르막이 좀 심하지 않다든가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잘 나갑니다. 브레이크 감각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일단 뭐 오토 하이빔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일단 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괜찮습니다.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300m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내리막길에서 밟아도 그렇게까지 속도가 잘 붙지는 않네요. 지금 막 조지고 다녀서 그런지 별로 연비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8.5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구색을 봐서는 확실하게 이게 뭐 HID는 아니고 할로겐 램프 같은데 생각보다 밝아요. 뭐 HID만큼 뭐 딱 하얗게 팍 하고 밝은 건 아닌데 일반 전구가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잘 보이는 그런 전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색온도는 약간 좀 누런빛이 조금 나고 있는 거 보면 뭐 한 4,000 정도 될 것 같고요.
통해서 뭐 노면을 그대로 지금 몸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생각 외로 또 뭐랄까, 노면 소음이 별로 뭐 좋다고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나쁜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원래 소형 SUV랑 경쟁하는 포지션이 이제 준준형급으로 좀 하는데, 준준형급 말고 정말로 소형급, 그러니까 이제 뭐 엑센트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급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 차들보다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보다는 약간 좀 조용하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네, 아반떼보다는. 뭐 여전히 그래봐야 이 급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소음 억제력밖에 안 되고 있고요. 예상했던 거에 비해 좋다는 거지, 뭐 소음 수준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300m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급제동하니까 또 자동으로 뭐 깜빡깜빡거리고 되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제동거리가 짧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차 무게를 생각하면은 뭐 접지력이 뭐 타이어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잘 쓴다는 느낌은 잘 별로 안 드네요. 또 크루즈가 있구나.
자동이 아니라 가지고 뒤에서 뭐 오르막길에 흔히 말하는 눈곱을 맞는다든가 상향등을 킨다든가 하면은 일일이 손으로 만져야 되는 게 약간 좀 불편하네요. 크루즈에 지금 BSM까지 달려있는 차가 룸미러가 오토의 ECM이 아닌 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이것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큰 도로에 뭐 신호가 있을 리도 없고. (600m) 앞에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80km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5시 9분입니다. 500m 앞 노란터널입니다. 아까 연비를 리셋하고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80km 정도로 쭉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사가이시 분기점에서 덕속 마석 파도아이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9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사실 뭐 요즘 차들 정식 주행하면 연비는 다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얘도 지금 뭐 달리는 와중에 리셋을 시켜서 그렇겠죠. 뭐 평균 연비가 지금 20이 넘게 찍혀 있어요. 되게 잘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평지인데다가 약간 평지보단 내리막인 부분이어가지고 퓨얼컷이 좀 많이 개입한 걸 생각하면은 약간 좀 공정하지 않은 연비 측정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390m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 마사가이시 분기점에서 덕속 마석 파도아이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9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39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앞 청현교차로 분기점에서 수동 덕속 월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단순히 이제 도로에 감속용으로 아스팔트를 얇게 깔아놓는 그런 감속 구간인데 지금 그거를 밟고 오는데도 막 차가 출렁출렁 덜컹덜컹 하는 게 충격 흡수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뭐 바랄 걸 바라야지 뭐.
현재 평균 전비 지금 21.7이 찍혀 있어요. 예, 상당히 잘 나왔죠. 다만 이제 고지고대로 뭐 믿으실 거는 안 되지만. 이 현 세대 기아차들을 타보면은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예, K5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지금 이 차도 그렇고 하부 소음 억제력 자체는 나쁜 편이 아니에요. 1km 앞 심석초 중 고려 방면 우회전입니다. 기집애 밟았네. 야이씨, 우회전이라며. 예. 기아차 방음에 말씀드렸었죠. 예. 올류 카니발을 타봐도 그렇고, K5를 타봐도 그렇고, 지금 세대 기아차들이 전체적으로 하부 소음에 대해서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신석초 중 고려 방면 우회전입니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세대 K5가 하부 소음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뭐 거의 막 깡통 튀기는 소리가 난다고, 무슨 뭐 준준형 같은 막 소리가 난다고 막 그랬었는데 2세대 K5는 전혀 안 그랬어요. 되게 막 좀 뭐랄까, 소음이 잘 잡히면 좀 중후한, 잘 걸르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류 카니발도 그런 좀 걸러지는 정제된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심지어 이 스토닉까지도 그런 소리가 조금 나고 있어요. 뭐 타이어라든가 뭐 그런 게 약간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아예 안 난다 정도까지는 절대 아닌데, 차 급을 생각하면 급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런 소음 수준이 뭐랄까, 소음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MVH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음 수치 자체는 뭐 진동이야 뭐 기대하실 것도 아니겠지만은 소음 수준은 생각 외로 되게 좀 조용한 편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번에 신형으로 K3 나온 걸 타봐야 뭐 그거랑 비교가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이것만 타본 결론으로는 그래요. 지금 뭐 급에 비해서 굉장히 방음 수준 자체는 잘 되어 있다고 좀 느껴집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길이 막 덜컹거리는 데가 있을 때마다 그냥 아주 뭐 고통스럽네요. 고통스러워. 이제 별로 뭐 좋지 않단 소리죠. 뭐 딱히 이 차의 승차감을 기대하실 분도 없겠지만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 추가로 얘기할 거는, 백밀러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지금 뭐 백밀러 크기 자체도 작지만은 보이는 화각 자체도 굉장히 좀 작습니다.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려나? 보이실까요? 백밀러가 지금 되게 작은데 실제로도 보이는 각도 엄청 좁아요. 그래서 좀 관광 미러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제품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예, 관광미러라고 하면 지금 딱히 생각나는 애가 한 군데밖에 없죠. 그거를 좀 써야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자면 조수석 의자가 지금 좀 앞으로 좀 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뭐 나중에 제 사진 찍은 거를 올리면 게시글로는 확인이 되시겠지만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보일라나 모르겠네. 좀 좁아요. 예, 앞에 의자가 다리를 집어넣으면은 다리가 그냥 이 글로브 박스에 닿을 정도로, 예,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제가 키가 큰 편이 절대 아님에도, 예, 제 키가 지금 170이 채 안 돼서 166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제가 앉아도, 예, 정도로 지금 좀 좁죠. 그리고 이제 이 조수석 의자가 앞으로 나와 있는 거에 비하면은 뒷자리도 그렇게 또 넓은 편은 아니에요. 또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보시다시피 지금 뒷자리도 그렇게 지금 넓은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쪽까지 오는데 앞에 좀 앞으로 밀려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예, 많이 좁은 편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은. 일단 뭐 뒤에 ISO 픽스는 있는 상태고요. 되게 좀 어둡게 나오네. 예, 아까 정속주행 하고 나서 시내 들어오고, 예, 별로 뭐 막히는 구간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연비 자체는 15.7km, 예, 찍혀 있고요. 나쁘지는 않네요. 정속주행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와서 약간 좀 지금 정차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네, 고속도로에서 그냥 항속주행 잘 하면은 한 뭐 15km, 16km 정도 계속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뒷자리를 한번 보시면요. 네, 보시다시피 별로 넓지는 않습니다. 앉아보면요. 네, 지금 앞좌석 의자가 제가 운전하기에 약간 다소 조금 좁은 포지션을 잡고 운전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예, 한 주먹 한 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지금, 예, 공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좁지는 않아요. 사실 착급을 생각해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뭐 많이 좁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일단 등받이, 지금 등에 기대에 앉아 있는데 등받이 자체는 뭐 순수합니다. 별로 편하게 오래, 여기에 뭐 오래 앉힌다 그러면은 뭐 부득이하게 차가 2차밖에 없지 않는 한은 2차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든가 하면은 욕을 좀 먹겠지만, 예, 우선 뒤에 못 앉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반떼보단 불편하긴 한데, 예, 뭐 장거리를 절대 못 뛸 정도로 좁아 터지진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뒤 의자가 폴딩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폴딩이 지금 됩니다. 오른쪽에, 예, 등이 지금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는 등이 없네요. 폴딩이 되어 있고, 이 마감 조금 아쉽네요. 요거, 예, 철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뭐 씌어 있는 것도 없고 이러고 있죠. 뭐 아쉽긴 한데 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은근히 좋아하는데, 이런 소소한 수납 공간 같은 거, 예, 제가 이런 거를 좀 되게 좋아해요. 뭐 물통 지금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뒤에도 약간, 예, 뭐가 설명서 같은 거를 둘 만한 공간 같은 게 있습니다. 손잡이, 뭐 여기는 뭐 키 같은 거 그냥 좀 둘 정도로 나와 있는 모양이고요. 지금 시거잭이 하나밖에 안 되나? 시거잭이 하나밖에 없네요. 왜 이러지? 이건 안 열리는 건가? 예, 왼쪽에 이게 지금 열릴 줄 알았는데 공갈 버튼이네. 공갈이네요. 이거 열리질 않아요. 예, 시거잭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12V. 그리고 글로브 박스. 예, 뭐 지금 뭐 안에도 전구가 있어가지고 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예. 전체적인 뭐 실내 레이아웃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기아차가 전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실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소나타랑 K5를 비교를 해도 그렇고, 뭐 사실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긴 하네요. 뭐 그랜저랑 K7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고, 아반떼랑 K3랑 비교를 해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보다는 기아차 쪽 실내 디자인을 조금 더 높게 칩니다. 그래봐야 뭐 어차피 같은 차기는 하지만 근데 오토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후방, 그리고 에어컨, USB 포트랑 옥스 케이블 있고요. 이거는 뭐 지금 내비 때문에 여기 꽂혀 있는 것 같고, 글로브 박스, 센터 콘솔이죠. 뭐 어느 정도 들어갈 크기는 다,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구나. 어느 정도 뭐 뭔가 담을 만한 공간은 되는데 생각보다 깊이는 깊은데 비해서 별로 뭐 좌우 크기가 크지는 않네요. 뭐 좀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타블릿 같은 거 뭐 10.1인치 정도 되는 타블릿 PC도 수납을 하라고 옆에 여길 좀 터놨는데, 뭐 사람에 따라 그게 유용할지도 뭐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다만은,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만 두고 보면은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온다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뭐 캔 커피나 뭐 캔 음료 같은 거는 좀 들어가겠네요.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뭐 들어갈 자리가 없겠지만, 좌측, 지금 이게 후측방 그 BSM이라고 하죠. 충돌 보고 시스템 보시면 누를 때마다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합니다. 이 소형 SUV에 이게 들어간다는 건 대단하죠. 사실 현대차가 아니면은 절대 하지 않을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즘은 뭐 다들 늦는 추세라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클리오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는 르노의 소형차 클리오, 거기도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명 밝기가 조절이 지금 되고 있죠. 어지간해서는 뭐 낮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최대치로 들 것 같고. 그리고 차선 ADS라고 그러죠.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이게 삑삑거리는 게 귀찮다고 꺼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물론 뭐 차선이 넘어가는 걸 경고를 해주는 건 좋은 거기는 한데, 사람에 따라서 끄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서 끄는 기능도 있는 거고요. 웬만하면 뭐 켜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ADAS 같은 경우는 경고등만 나오는데, LKAS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좀 핸들을 조향을 해주면서 차선을 유지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차가 티볼리 에어라서 그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약간 그게 개입을 하면은 핸들 감각이 되게 좀 이질감이 느껴져요. 차가 핸들을 뭐 제멋대로 약간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고 예방차 좋은 기능이기는 한데, 뭐랄까 이제 내가 스스로 움직일 차선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방해하는 느낌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사실 경보만 켜놓고 뭐랄까 능동 보조는 꺼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 나름이시고. 내비는 지금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마 순정 내비인 것 같기는 한데, 소카에서 자기들 내비를 박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정은 아닐 거예요. 대신에 뭐 레이아웃 자체는 아마 순정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깔끔해요. 제가 기아차 쪽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되게 굉장히 깔끔하게 박혀요. 코나 같은 경우는 뭐 좀 돌출 내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제가 돌출형보다는 좀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게 깔끔하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스팅어를 보면은 지금 스팅어도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기는 한데, 그걸 제외하면은 뭐 지금 현재 그랜저 IG도 좀 돌출형으로 나와 있죠. 뭐 고래 내비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 K7이나 K5나 지금 요 사이에 매립이 깔끔하게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BMW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벤츠 같은 경우는 돌출형 내비로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고, BMW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약간 좀 뭐랄까 매립형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굳이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아마 랜드로버 계열도 매립이 돼가지고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핸들 레이아웃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그냥 기아차다 수준이고요. 뭐 보시면 뭐 메뉴 바꾸는 것도 있고, 운전자 보조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모드가 있는데, 뭐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속도를 지정을 하면은 이 속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뭐랄까 정말로 리미트가 걸린 것처럼
속도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보음이 울리더라고요. 예, 삑삑삑삑거리고 설정한 속도를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경보음이 조금 울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 자체가 뭐 별거 없다 보니까 뭐 얘기할 거는 별로 없네요. 보시면은 운전석만 프로토 에어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뭐 일일이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 급에서는 뭐 다들 그렇고 미러 조종 장치랑 접이식 버튼, 그리고 지금 요게 전조등 높낮이 조절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뭐 동시에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 앞에 아반떼에 지금 줄이 저렇게 가 있죠. 이게 지금 가장 하단을 비추고 있는 거고요. 가장 상단을 비추도록 이거를 올려놓으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백밀러 아래쪽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HID가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오토 레벨링이 돼야 돼요. 그것도 아마 와트수가 정해져 있는데 50W인가 40W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면 오토 레벨링이 적용이 돼서 이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차가 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저절로 하얀 아래쪽을 비추고, 차가 내려가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위쪽을 비추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HID여도 좀 광량이 낮은 35W라든가 그런 거나 아니면 할로겐 램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실상 내릴 분들은 별로 없겠죠. 뭐 제일 위로 높인 상태에서도 뭐 안 보인다고 뭐 조서각 조절 좀 해달라고 하는 마당에 그렇고 뭐 안개등 고요. 이게 풍선이 좀 특이하네. 멀티 평선이 앞쪽으로도 있는데 뒤쪽으로도 만져지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보이나? 뒤쪽으로도 이게 조절이 되네요. 특이하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뒤쪽 와이퍼는 여기로 하는 거고. 여튼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뭐 차 자체가 뭐 소형차다 보니까 다만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은 차급에 비하면은 생각 외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전 세대에 비해서 다들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소음 달리는 도중에 주행 도중 들어오는 노면 소음은 많이 잘 잡았어요. 차급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잘 잡았고, 반면에 이제 뭐 타이어가 별로인지 타이어로 발생하는 노면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 여전히 많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승차감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전륜 맥퍼슨에 후륜 토션빔이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소형차이기 때문에 뭐 승차감을 기대할 차도 아니고 기대도 안 하시겠지만 기대할 만한 차도 아니고요. 뭐 그만큼 말 그대로 가격만큼만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의외로 또 뒷좌석은 앉을만은 해요. 불편한 코나보다 오히려 약간 넓은 느낌이, 글쎄요, 뭐 어떻게 뭐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코나랑 비슷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코나보다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재원상을 따져보면 코나가 좀 더 크긴 하겠지만 왠지 뭐 시트가 얇아서 그런지 뇌리걸음 자체는 오히려 코나보다 널널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뭐 많이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고, 어차피 소형 SUV에서 넓은 차는 니로하고 티볼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트랙스도 좁고 뭐 QM3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뒤에 뭐 경차 수준이고, 티블리가 그나마 넓고, 니로는 사실 얘네들이랑 같은 급으로 두기엔 약간 좀 크죠. 오히려 반급 위라고 봐야 될 정도로 뭐 큰 차니까. 여튼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